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장품과 경피독 어떤 관련이 있을까? 피부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선택하기, 믿을 만한 화장품 회사 고르기. 그래서 포인트는 화장품은 피부가 먹는 음식과도 같다라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04년 미국 적십자사에서 무작위로 신생아 제대혈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요, 암 유발 물질이 180여 가지, 두뇌 신경에 유해한 물질이 217가지, 선천성 장애 유발 물질이 208가지 등 총 600여 가지의 화학 물질이 검출이 됐는데요. 이 중 대다수가 화장품 성분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신 중에 산모가 화장품을 바르고 한 것들이 몸에 축적이 돼서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바르는 화장품이 뭐 이렇게까지 위험할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피부는 살아있는 장기라고 합니다. 배설의 작용도 있지만 흡수의 작용도 하게 됩니다. 과거의 화장품은 표피에서만 머물다가 씻겨 나가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현재는 기술 발달로 이 화장품들이 진피층까지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화장품을 바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금속 등의 독성 물질들은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축적이 되는 게 문제이지요. 여기서 문제 하나 드려볼까요? 뱀의 독을 먹는 게 위험할까요? 뱀에 물리는 게 더 위험할까요? 답은 물리는 게 더 위험합니다. 마시는 독은 간에서 어느 정도 해독을 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은 혈관으로 바로 흡수가 되고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그래서 먹는 독보다 더 무서운 경피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화장품이나 세제, 치약, 샴푸 등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해서 인체에 침입을 하게 되고 체내에서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유해 화학물질들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닌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이고요. 그 중에 또 이제 중금속은 원래 지구 내에는 광물로 존재하는 물질인데요. 이 중금속 중에 화장품에서 검출된 중금속들이 있습니다. 크롬과 네오디듐인데요. 유명 화장품에서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이름도 참 어렵지만 한번 어떤 성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크롬은 과민성 피부염과 습진을 유발을 할 수 있고요. 네오디듐은 눈과 점막에 자극을 주고 폐 조직의 혈류를 방해한다고 알려진 중금속입니다. 이런 중금속들이 유명한 화장품에서도 검출이 되었다고 하니까 화장품을 고르실 때 유명한 회사 제품이라고 안전한 거는 아니죠. 그리고 경피독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면은 책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화장품을 그래서 제대로 알고 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매니큐어 요새 네일샵 많이들 가시죠. 집에서도 많이 바르고 하는데요. 매니큐어는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또 프탈레이트 등의 유해 화학 성분의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데히드는 발암물질이고요. 피부 노출 시에는 눈, 코, 목 부위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톨루엔은 기관지염을 유발하는 물질이고요. 구토나 두통, 어지럼증 등의 신경장애를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매니큐어 바르실 때 이런 증상을 느끼셨다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네일숍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천식 같은 질환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킨 다음에 로션을 바르시죠. 저도 이제 스킨 다음에는 로션이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이제 공식 아닌 공식을 가지고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형 마케팅 전략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보면요. 기초 4종 세트는 비슷한 원료로 점성만 다르게 만들고 용기와 이름만 다른 같은 성분이다 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 또 화장품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란 책에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화장품의 제조의 원료값은 사실 판매가의 6%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나머지는 마케팅, 광고, 유통 마진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책을 통해서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만원짜리 화장품보다 50만원짜리 화장품이 10배 이상 원료값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또 저자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은 제대로 알고 쓰는 게 중요하고요. 비싼 화장품이라고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요. 용기 성분 표시를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파라벤이나 타르색소 같은 게 들어있는지 성분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선택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내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피부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피부는 이렇게 생겨 있대요. 두께는 약 1.5에서 4mm 정도고요. 무게는 한 4에서 5kg 정도 되고 온몸을 덮고 있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표피층과 진피층, 그리고 진피층 밑에 피하지방층, 이렇게 이제 구조는 되어져 있습니다. 각질층은 많이 들어보셨죠? 쪼개보면은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나뉘어져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까지 뭐 내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피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 한번 인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피층까지 흡수가 되는 화장품이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 피부가 하는 8가지 작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피부 보호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 가장 바깥쪽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부터 또 물리적인 압력으로부터 또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를 하고요. 체온 조절 작용이 있습니다. 모공이 확장과 축소를 하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을 하고요. 세 번째로 감각 작용도 있습니다. 온각, 통각, 촉각 이런 이제 감각 작용들을 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 분비 및 배설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은 노폐물을 호흡이나 소변, 대변을 통해서 배출을 하고요. 또 피부는 땀을 통해서 노폐물을 분비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흡수 작용도 있습니다. 아까 화장품이 진피층까지 들어가면서 그 성분들이 문제가 되는 제품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또 성분들을 흡수하는 작용도 있고요. 여섯 번째, 비타민 D 합성 작용도 합니다. 우리 피부는 햇빛과 같이 만나게 되면은 비타민 D를 합성을 하게 되죠. 비타민 D는 뼈 성장이나 뼈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항암 비타민, 면역 비타민이라고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비타민 D 체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또 많이 부족해지는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장작용도 우리 피부는 하고 있죠. 예,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온 영양소들이 쓰이고 남으면은 피부에 피하지방에 또 저장이 되게 되죠. 그리고 재생작용도 하게 됩니다. 우리 피부는 또 각화 주기가 있어서요. 아이들의 피부가 탱탱하고 좋은 것들은 이 재생 주기가 짧기 때문이죠. 노화가 진행되면서 재생 주기가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재생작용도 피부가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고요. 또 생활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건조한 생활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화장품은 이제 남녀노소 필수적인 그런 것들이 되었죠. 피부 노화 곡선을 한번 보시면요. 20대부터 25세까지는 가장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대에는 수분 보유량이 이제 감소를 시작하고요. 미세주름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아이크림도 바르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대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이 되고요. 주름이 이제 또렷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에는 전체적으로 탄력이 감소하고 피부 톤이 이제 변화가 있고요. 주름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50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피부 두께도 얇아지고요. 얼굴에 윤곽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름골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요런 이유들 때문에 화장품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노화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장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죠. 좋은 화장품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식물성 재료로 만든 화장품을 쓰셔야 합니다. 동물성 화장품이나 또 석유계, 광물성 화장품을 쓰시게 되면은 볼 때는 이제 번들번들하고 유분기가 있고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요. 사실 피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성 재료로 만든 수분이 많은 화장품을 쓰시는 게 좋고요. 세안제는 노폐물만 제거하고 천연 피지막까지 제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피부를 가장 바깥에서 지켜주는 천연 피지막은 남겨줘야지 하는데요. 알칼리성 세안제를 쓰시게 되거나 또 너무 자주 세안을 하시게 되면은 이 피지막이 벗겨지게 되죠. 그래서 약산성 그런 세안제를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천연 피지막은 남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의 각화 주기를 4주로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 각질층은 이제 오래된 피부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피부가 이제 올라와서 채워주게 되는데요. 그런 각화 주기를 4주로 잘 유지를 시켜 주는지,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가 적절히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은 A와 B 두 가지가 있고요. 자외선 A는 비가 오는 날에도 창문을 통해서 우리 피부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죠. 자외선 A는 진피층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주름을 발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외선 B는 한여름에 많이 나오고요. 또 화상이나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외선 B는 표피층까지만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자외선 A와 B가 적절하게 잘 차단이 된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않으시면은 피부 노화가 또 많이 진행이 되기도 하죠. 피부 산도가 약산성 pH 5와 비슷한 약산성 화장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에 이 약산성 균형이 깨지게 되면요. 모낭충이 번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염증이나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산도와 비슷한 약산성 화장품을 쓰시고요. 피부 탄력을 복원시켜주는 화장품을 쓰시는 게 또 좋습니다. 진피까지 잘 들어가서 콜라겐, 엘라스틴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또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는 이런 피부 탄력을 복원시켜주는 화장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화장품 선택하시는 6가지 방법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될까? 좋은 화장품 선택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믿을만한 화장품 회사는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안전한 천연 식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어떨까요? 먹어도 되는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면 훨씬 안전하겠죠. 그리고 인공적인 향보다는 자연향을 사용하는 화장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피부 반응 검사나 알레르기 검사, 또 안과 반응 검사를 거친 제품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 동물 실험보다 사람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화장품을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철저히 관리가 되어져 있는지, 이것은 건강보조식품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철저히 관리가 되는 제품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많은 화장품들은 OEM 방식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한국 콜마에서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세 번째, 최첨단 장비로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요, 최첨단 장비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공초점 현미경, 디지털 이미지 분석기, 주름을 파악하는 기계이고요. 하이코프라고 피부를 측정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적외선, 자기 온도계 이런 것들은 이제 피부 트러블을 징후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회사인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 화장이 가볍고 오래 지속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지. 화장을 했는데 불편하다면은 굉장히 화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화장을 했지만 답답하지 않게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화장품을 만든다면은 이 회사 제품 한번 써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회사의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요. 피부를 맑고 젊게 유지시키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피부를 맑고 젊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약산성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맞는 약산성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지. 근데 보통 시중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70%는 약알칼리 화장품이라고 해요. 약 30% 정도만 약산성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섯 번째, 피부 진피층까지 좋은 성분을 침투시키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화장품이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피층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진피층까지 성분들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화장품은요, 피부 건강은 바르기만 한다고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은 피부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유지하시면서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선택을 하신다면은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1강부터 5강까지 강의해 주신 강사님, 저는 6강부터 10강까지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리고 공부하셨던 내용처럼 건강은 제대로 된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거 배웠고요. 내가 제대로 된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수술과 약물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또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그 부분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반드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 많이 지키시고요. 가족의 건강까지 챙기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